네,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것처럼 내일로 예정된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국민의힘이 보이콧하면서 개최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단식이 또 나흘째 접어든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두고 당내 내홍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정치권의 주요 이슈들 이동우 해설위원장 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인사청문회가 내일인데 국민의힘은 보이콧하고 있고 민주당도 별다른 입장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은 이제 국민의힘이 재정경제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자 의원이 이제 사회를 보지 않겠다,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에 일단 내일 그 청문회는 상당히 좀 불투명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후보 측의 이제 자료 미리 제출에서 반발한 이제 국민의힘이 조금 전에 이제 보이콧을 선언했지 않았겠습니까? 이미자 위원장의 이제 발언 내용을 이 상황에서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해운 후보자의 청문회는 열 가치가 없습니다. 각종 의혹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더니 정당한 문제를 제기한 한 국회의원을 오히려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이 후보자는 검증이 아닌 수사 대상입니다. 네, 이제 부동산 등 이제 각종 의혹에 휩싸인 그 이해운 후보자의 해명을 한번 청문회를 통해서 들어보자. 이런 것이 이제 민주당의 기본 입장인데요. 민주당도 이제 이 국민의힘에서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보이콧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당혹스러운 모습이 이제 역력한데요. 또 이미자 위원장이 만약에 청문회를 계속 열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고수한다면 국회법에 따라서 단독 청문회 개최까지 이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 경우에는 민주당 소속인 정태호 간사가 청문회 사회를 보면서 청문회가 개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민주당 대변인의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 의무, 국민이 검증할 그 기회를 포기한다는 것 자체는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다. 이제 오늘도 이제 여야 사이에서는 이제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서 이제 물밑 접촉을 하겠지만 조금 전에 이제 보셨듯이 이제 국민의힘이 완전히 이제 보이콧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상당히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개적으로 거취 결단 요구하는 목소리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도 일단은 앞서 전해주신 것처럼 청문회에서 해명 직접 들어보자 이런 의견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민주당 자체는 이제 청문회에서 해명을 들어보자는 의견이 이제 대다수라고 봐야겠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전에 그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이제 좀 전에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해훈 의원의 그 보좌진 갑질 그리고 부정청약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이건 거의 그 단순한 도덕적 흠결을 넘어서 구체적인 실정법 위반 그리고 사법 처리가 불가피한 수준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면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건 뭐 아무래도 이제 이해운 후보가 여러 가지를 이제 해명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명을까지 들어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원만한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민주당 단독으로 청문회를 열 가능성 배제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단독으로 민주당이 청문회를 한 뒤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쪽 청문회에 이어서 임명 강행까지 하게 되면 이 후보자 인선의 취지인 통합 명분이 퇴색할 수 있다. 이런 점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민주당 내에서도 이 후보자를 그대로 지켜주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비관론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당초 이 후보자 지명 당시부터 12.3 비상계엄 옹호 이력 등을 불편하게 보는 이제 당내의 시각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이미 장철민 의원과 김상호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 상태고요. 또 게다가 중진인 김태년 의원 같은 경우도 이 후보 의혹이 소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어요. 청와대도 일단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해명을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규현 홍보소통수석 같은 경우는 본인도 일정 부분 통렬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하고 있으니까 청문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네. 자, 민주당 내부 상황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민주당은 1인 1표제 두고 개파 갈등 표면화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결될까요? 이제 1인 1표제는 결국은 그 민주당의 그 권리당원들이 원하는 그런 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1인 1표제는 결국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관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당권파가 2명, 비당권파가 1명이 선출되는데요. 사실상 정청래 대표 측이 승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민주당은 지난 16일에 이 여세를 몰아서 정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 1표제 도입을 재추진하기로
최고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비당권파인 이현주 의원과 강덕구 황명선 최고위원이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이제 뒤늦게 알려졌어요. 이번 보궐선거에서 1등으로 선출된 강덕구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정 대표가 다음 전당대회에 출마한다면 1인 1표제 도입은 이해 충돌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이에 관한 문제를 당원들에게 모두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나아가 이제 당연직 최고위 구성원인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1인 1표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이렇게 전해졌어요. 하지만 최고위원 가운데 정 대표가 있고 또 친천계인 이번에 이성윤 문정복 의원이 또 2명이 새로 선출됐거든요. 그리고 네. 지명직 최고위원 2명도 친천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숫자로 이제 계산한다면 친천계가 5명, 친명계가 4명. 이렇게 그러네요. 돼서 정청래 대표 측이 수적으로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당내에서는 이제 당원 주권 측면에서 1인 1표제의 상징성이 크다는 점, 그리고 권리당원들의 지지가 상당히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국 정 대표가 이번에는 1인 1표제를 도입하는데 성공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꽤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1인 1표제를 둘러싸고 최고위원 내에 이렇게 균열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여권 내 세력 분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힘도 시끄러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자신의 징계와 관련해서 사과문을 올렸어요. 이거 어떤 의미로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명확하게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예. 이제 본인 가족이 이제 당원 게시판과 관련돼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이제 본인의 어떤 얼굴을 내밀고 이제 사과를 한 것인데요. 이제 최고위원 그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좀 명확하게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사과를 한 것인데요. 그런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다만 당원 게시판 사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한 전 대표의 메시지는 장동혁 대표가 지난 15일에 여당의 쌍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면서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벌인 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나온 것인데요. 한 전 대표는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을 이끌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 전 대표는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 보복이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오늘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어서 계엄을 극복하고 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제어할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서 이러한 정치 보복의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서 우리 당에 대한 마음을 거두는 그런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걱정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어요. 한 전 대표의 발언 예상해서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당권으로 정치 보복해서 저의 당적을 박탈할 수는 있어도 제가 사랑하는 우리 당의 정신과 미래는 박탈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제 한 전 대표 오늘 사과는 했지만 지금 한 이 말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녹취를 활용했는데요. 다만 이제 한 전 대표가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사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사과 좀 미흡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장동혁 대표의 단식 투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걸 바라보는 여야의 시선 엇갈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이게 좀 생뚱맞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요. 장동혁 대표가 이제 단식을 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로 당의 내용이 상당히 이제 격화되는 상황에서 네. 당이 어떻게 보면 좀 단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그 모양새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은 장 대표의 단식은 내란을 덮기 위한 정치적 물타기이자 당내 비판 무마용일 뿐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또 박수현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장 대표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쟁기로 막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서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걸고 단식 투쟁을 할 만한 일인지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장 대표 얘기 그리고 박수현 대변인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법치를 지키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각오로 지금 민주당은 제1야당의 대표께서 과연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할 만한 사안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입장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한동훈 전 대표 이제 제명 파장으로 이제 당의 내용이 깊어졌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국민의힘이 결속 모드로 들어간 것은 분명해 보여요. 하지만 이제 다음 스텝을 어떻게 밟아야 할지 막막한 것도 현실이거든요. 장 대표는 한 전 대표에게 소명 기회를 주겠다면서
재심 기간이 열흘 동안 제명을 확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었어요. 예. 하지만 한 전 대표 측은 재심 신청을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에서 변화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장 대표가 이제 단식에 들어가면서 요구한 통일교와 공천원금 쌍특허 문제도 민주당이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당원 게시판 사태 관련해서 공개 검증하자는 지도부 차원의 요구도 나왔는데 현실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현실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이 제안을 한 겁니다. 이제 최고위원 전원이 참가하는 공개 검증을 이제 제안을 한 건데요. 예. 한동훈 전 대표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 등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제 그 공개 검증하려면 한동훈 전 대표가 개인정보 이용을 동의해야만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장 대표와 가까운 그 국민의힘 대표 측에서는 공개 검증 제안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약속 대련 비슷한 뭐 그런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제 친 한동훈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박정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윤리위가 검증도 안 하고 제명 결정을 했다는 말이냐, 조작 징계를 자인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했고요. 또 박 의원은 걸림돌은 제거한다고 다 결론 내놓고 이제 와서 무슨 검증을 한다는 것이냐, 이제 감정적으로 제명을 의결해서 당을 풍비박산 내놓고 또 지방선거까지 망치고 있는 분들이 이제 와서 감정적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좀 어이가 없다. 반성부터 하고 자중하라 이렇게 아주 일갈을 했고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뭐 비슷한 취지의 반발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그 분들이 한 수백 명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철회하라 하면서 집회를 열었고요. 또 친한계인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당대표가 굶어 죽어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면서 단식 중단을 촉구했는데, 이거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배현진 의원이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건데요. 장동혁 대표의 단식 중단을 촉구합니다. 징계 철회라는 정답을 피해가기 위해서 당내 동의도 모지 못한 채 시작한 홀로 단식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조소만 살 뿐이다. 우리 당의 가장이 굶어 죽어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점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용이 이제 점점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 장동혁 대표와 한 전 대표가 극적으로 갈등을 봉합하지 않는 한 국민의힘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국민의힘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당 내부가 시끄러운 건 매한가지인데 지지율을 좀 보면 지지율 격차가 여전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갤럽 여론조사 결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41%로 4%포인트가 떨어졌고요. 국민의힘은 2%포인트 떨어져서 24%, 그다음에 무당층은 26%예요. 무려 17%포인트 지지율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국민의힘은 텃밭인 대구, 경북만 지금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고 나머지 모든 지역은 다 지고 있어요.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은 전통적으로 이 보수 정당이 상당히 우세한 지역이었는데 여기도 39대 26으로 이제 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외연 확장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제 중도층 그 지지율 같은 경우도 보시면 더불어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은 14% 불과해요. 그러니까 44대 14면 거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거에서 중요한 거는 중수층이라 가지고 중도, 수도권, 청년층 이게 중요한데 중도에서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크게 밀리고 있는 것이고요. 또 보수 정당에서도 보수 지지자들도 더불어민주당을 18%나 지지하고 있어요. 예. 진보는 8%만이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자강을 먼저 한 뒤에 외연 확장을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강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외연 확장은 거의 뭐 연못 부어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치권에서는 지금 이대로라면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에서 참패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지금과 같은 그 스탠스를 유지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 정치 평론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이슈들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